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차 시입니다.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Law of Acceleration이 되겠는데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운동은 대부분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속도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법칙을 지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속도가 변하는 까닭은 알짜 힘이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 알짜 힘이 0인 경우에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떠올랐습니까? 떠오르지 않았다면 교과서 19쪽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하기 이전에 20쪽 왼쪽에다가 하나를 필기합시다. 자, 실험에 대한 건데요. 자, 실험에는 여러 가지 변인이 존재하는데 이 변인을 우리는 독립 변인과 그리고 종속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독립 변인을 통제 변인과 그리고 조작 변인으로 구분합니다. 자, 어떤 값 g가 있을 때 이 값이 함수 x와 y라는 변수에 대해서 어떤 함수적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와 y가 서로 둘 간의 관계가 독립이라면 이 x와 y는 독립변이 되고요. 이 x와 y에 의해서 값이 정해지는 g는 종속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x와 y가 각각 통제와 조작일 때 이 g 종속 변인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그림과 같이 역학수레에 용수철 저울을 걸고요. 눈금이 일정한 값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 이 말은 힘을 일정하게 하겠다는 거죠. 즉, 통제 변인입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또 2배, 3배로 증가시켜요. 이 말은 힘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이때는 힘이 조작 변인입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추를 올려서 질량을 변화시킵니다. 이때는 질량이 조작 변인이 되겠죠. 단 4번 실험을 할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일정해야 돼요. 즉 F가 통제되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실험에서는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종속 변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바로 가속도가 종속 변인입니다. 종속 변인인 가속도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우선 가속도를 바로 우리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동영상을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 위치도 종속 변인을 할 수 있죠. 그죠? 이 위치를 가지고 이제 이동 거리를 결과를 계산하고요. 또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가속도의 값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결론에서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질량이 일정할 때니까 질량이 통제일 때 힘의 크기와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라고 하죠. 이 힘의 크기가 바로 조작 변인이고요. 이때 가속도 A가 종속 변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얘는 지금 두 개 실험 다른 거죠. F를 일정하게 하고 통제 변인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 M이 조작 변인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달라질 때 가속도의 종속 변인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실험을 할 때 사용되는 실험 기구는 우리가 MBL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 MBL은요, 우리가 현대 실험에서 잘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기반의 실험 장치입니다. 22쪽 바로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 질량이 일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일정이니까 질량이 통제되었을 때입니다. 힘의 크기
F를 2배, 3배로 증가시켰을 때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봅시다. 이 결과를 우리가 한번 좀 꼼꼼하게 해석해 볼 거예요. 자, 한 칸 같죠? 그 다음에 3, 5, 7, 1, 3, 5, 7, 9, 10, 11, 12, 9, 11, 13, 15 이런 식으로 가겠죠. 우리 등가속도 운동할 때 변위는 초기 속도가 0이라면 홀수배의 비를 가진다라는 걸 배웠죠. 마찬가지입니다. 2,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2니까 요게 2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6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칸, 세 칸. 그죠? 이거는요. 10이 되겠고, 이거는 14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칸수 한번 세활해 보세요. 실제로 14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 9, 15, 요거는 2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점점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1대 3대 1, 3, 5, 7 마찬가지로 1, 3, 5, 7 이런 비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은 자, 1, 3, 5, 7씩 증가했고요. 얘는 2, 6, 10씩 그러니까 차이를 한번 보세요. 2씩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얘는 차이가 4씩 증가하고 있고 얘는 6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증가하는 양 자체가 다르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힘이 다를 때, 질량이 일정할 때죠. 통제변입니다. 가속도는 지금 힘에 비례하더라. 이러한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교과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느냐? 역학수레의 질량이 일정할 때라고 나옵니다. 일정. 통제변입니다. 그죠?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2배, 3배로 증가시키면 조작변입니다. 속력의 변화, 델타 V죠. 그죠? 요게 종속변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 시간 동안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가속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즉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빨간색 밑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죠? 이러한 실험 결과를 아주 많은 사례를 모아서 일반화시키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귀납적 추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을 내용은 귀납적 추론의 결과입니다.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 이죠. 단 질량이 일정할 때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봅시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이 되겠죠. 힘이 일정하고 질량이 변할 때입니다. 자, 봅시다.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F를 통제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F를 통제했어요. 이때 질량을 조작을 합니다. 조작 변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변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을 봅시다. 자, 그림 보면은 검은색으로 자, 3 그 다음에 9 15 21 얘는요. 1.5네요. 그죠? 1.5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요거는 7.5 그 다음에 얘는 10.5입니다. 얘는 1, 3, 5, 7이죠. 어찌됐건 1대, 3대, 5, 7, 1, 3, 5, 7 이러한 비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초기 속도가 0이니까 계속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변화가 관심 있어요. 보세요. 6씩 지금 변하고 있죠. 얘는요. 3씩 변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2씩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빼기 똑바로 했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본문을 봅시다. 역학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자, 실험 결과를 해석합니다. 힘이 일정할 때 질량을 조작하죠. 통제입니다. 그죠? 힘은
통제, 질량 조작입니다. 질량을 2배, 3배로 증가시키면 속도 변화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것도 실험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모아서 그 귀납적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귀납적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법칙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단, 힘이 일정할 때. 됐습니까?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로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24쪽입니다. 자, 봅시다.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A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또한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자, 이 서술문을 우리가 하나로 표현하면은, 한 번에 표현하면은 최대한 간결하게 수학적 언어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보세요. 힘의 방향, 위 화살표 그렸습니다.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A는 n분의 F. 여러분들 사실 이거 국민 공식으로 뭐 F는 ma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F는 ma라고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F는 ma가 아니고요. A는 n분의 F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른쪽 이렇게 적어주세요. 결과는 항상 결과가 좌변에 있어야 돼요. 종속 변인 결과는 원인을 관성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 힘이 원인이고요. 이 원인에 대해서 변화를 싫어하는 정도가 지금 분모에 있는 거고요. 그 분모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F는 ma, 즉 A는 n분의 F를 이해해 줘야지 바람직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단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1뉴턴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뭐 n은 지금 우리가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뉴턴 운동 제2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단위를 잠깐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자, 봅시다. 이 단위 계산을 아직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1kg 곱하기 1m/s 제곱입니다. 따라서 뉴턴은요 kg m/s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필기해 두세요. 자, 이 법칙을 이용하면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별표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법칙을 이용하면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과 같이 A, B가 정지해 있는 자동차를 밀었습니다. 이 자동차의 가속도는 얼마일까? 우리가 가속도 법칙을 모른다면 이거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속도 법칙을 아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이제 뭐 나란한 방향이니까 두 개를 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니까 뺍니다. 그 R자 힘이 100N이에요. 가속도 법칙에 넣으면 원인이 있고요. 이 원인에 대해서 반응하는 관성이 변화를 싫어하는 정도가 2000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100의 원인을 줬는데 2000만큼 싫어하니까 변화는 0.05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읽어주면 좋겠죠. 수식을요. 확인하기 3번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원인이 1이고요. 이 원인에 대해서 반응하는 녀석의 이 원인을 싫어하는 정도가 2kg만큼이에요. 따라서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0.5 m/s 제곱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적을 때요. 2분의 1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선생님은 이거 2분의 1이라고 적으면 그 서술형 문항을 칠 때 감점할 겁니다. 과학은요. 분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로 표현을 해야 돼요. 분수는 우리가 감각하기가 좋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수, 소수로 표현해 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뭐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뭐 소수로 표현을 하라라고 제시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에 따라서 답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아래쪽 자료실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자료실 문제를 풀기 이전에 자료실 문제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바로 중력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력가속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사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G라고 표현하죠. 적어봅시다. 중력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가속도를 우리는 중력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항상 법칙으로 얘기해야 되죠. 만류인력 법칙에 따르면 지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류인력 법칙, gravity죠. 중력은 중력 상수에다가 지구의 반지름, 우리 지금 지상 위에 있으니까 radius of eart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 earth, mass of earth가 되겠죠. 지구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 이것을 우리는 간결하게 mg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g 값은 뭐냐면은 요만큼이 g예요. 요게 g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을 이용해서요. 가속도 법칙을 이야기를 하자면 결과는 원인을 관성으로 나눈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자, 지금 만류인력이라는 힘이 원인이 되어서 물체들이 낙하를 할 거예요. 중력 가속도, 중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분자에 mg를 대입하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 m과 여기 m이 약분되어서 g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원인이, 자, 빨간색으로 원인이 만류인력이고요. 그 결과인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 조금 TMI인데, 이때의 질량은 우리가 이때의 질량과 이 질량은 달라요. 이 질량은 뭐 중력 질량이라고 하고 얘를 관성 질량이라 부르는데요. 이 질량이 우리가 이제 뭐 완전히 같을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을 때 이 둘의 질량이 완전히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몰라도 돼요.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물리를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는 학생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대학에서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어찌됐건 지구에서의 그러면 중력 가속도 g 값은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 백과사전에 중력 상수의 값이 있습니다. 뭐 6.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입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얘는요, 지구의 질량 5.98 곱하기 10의 28승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반지름은 6,400km잖아요. 뭐 정확한 값을 또 찾아서 대입하면 되겠어요. 대입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뭐 대충 9.8 m/s 제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물리학 원에서는요, 물리학 원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 9.8보다는 12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거칠게 이 G값을 거칠게 뭐 10m/s 제곱으로 근사를 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준비물이 바로 아래쪽에 장력이라는 겁니다. 장력은 영어로 텐션입니다. 물체에 줄을 달아 팽팽히 당길 때 줄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줄이 힘을 작용하면 장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운동 방정식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은 뭐 equation of motion이 되겠죠. 뭐 우리가 뭐 물리학 2에 가게 되면은 그 회전 운동 방정식도 배우게 되는데, 이건 엄밀히는 병진 운동 방정식입니다. 그 직선상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FMA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정식의 정의가 뭡니까? 근데 방정식의 정의 수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지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방정식의 정의는 뭐 미지수의 값에 무엇이 들어갔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 하잖아요. 지금 FMA라고 하면요, 이거는 하나의 뭐 미분 방정식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은 이 어떤 값에 대해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뭐 어떠한 참이 되도록 하는 근 또는 해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봅시다. 자, 선생님 화면을 좀 줄일게요. 좀 가리죠. 자, 됐습니다. 자, 봅시다. 도르래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입니다. 마찰이 없다 했으니까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도르래라고 있는데 이때 도르래의 질량과 줄의 질량을 무시합니다. 이 이상화 조건이 필요해요. 왜 무시를 하냐면은 줄과 도르래의 질량이 있다면 자, 가속도 법칙에 따라서 지금 줄도 움직일 테고 도르래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가속도 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과 도르래에서 분명히 힘의 손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질량을 무시해 버리면 우리는 이 줄과 도르래에서 나타나는 힘의 손실을 무시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 원에서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줄과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까지 고려하면 문제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물체가 줄로 연결되어 함께 운동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두 물체의 가속도가 동일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의 역학계로 볼 수 있어요. 시스템입니다. 그죠? A 물체와 B 물체, 이 두 물체를 하나의 개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실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가속도를 결정해 보는 거예요. 지금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봅시다. 자, 올라가서 자, 이렇게 중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우선 지금 요거를 A 물체라고 요거 B 물체라 합시다. 지금 요거에 지금 A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죠. 윗방향을 운동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인 장력과 중력, 만류인력이 있는데 지금 두 개의 원인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장력 빼기 중력은 가속도 m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 물체의 질량이 라지 m입니다. 이때 원인이 만류인력 mg, 중력 가속도 곱해야 되겠죠.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방해하는 장력이 또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ma 결과입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 미지수가 하나, 둘, 미지수 두 개에 식이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미지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미지수가 결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근이 합리적인 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봅시다. 과연 결과가 원인을 관성으로 나눈 것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하나의 역학계라고 했으니까 원인은 지금 B 물체의 중력 그리고 A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지금 첫 번째 원인을 상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원인의 양입니다. 이것을 운동하는 관성 물체, 두 개의 물체가 운동하고 있으니 두 개의 질량을 넣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결과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의 값이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풀면요.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요렇게 하나의 역학계로 이렇게 싹 묶어보세요. 하나의 역학계로 보면요. 지금 mg 작용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mg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속도 결과는 원인을 두 개를 고려해야 되고요. 함께 운동하는 게 스몰 m과 라지 m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력도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장력 어떻게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그 위에서 세웠던 운동 방정식에다가
가속도를 대입하면은 장력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장력항은 공교롭게도 두 질량의 교차항의 2배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살려서 공부를 해 놓으면 좋겠죠. 두 질량, 두 원인 mg와 라지 mg와 스몰 mg의 교차항이죠. 그리고 이들을 2배한 것이 장력이 되겠습니다. 자, 25쪽 봅시다. R자임과 운동의 관계입니다. R자임, 시그마 F를 질량으로 나누어 준 것이 가속도입니다. 그죠?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만이 변하는 까닭은 힘 때문입니다. 원인, 힘이 원인이다. 즉 원인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뀝니다. 운동 상태, 우리는 이것을 속도라고 하죠. 다음 활동으로 알아보자. 자,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에 R자임 봅시다. 연직 아래로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0이죠. 즉 관성 법칙에 따르면 가의 경우는 R자임이 얼마예요? 모든 R자임이 0인 겁니다. 따라서 속도의 변화가 없어요. 항상 법칙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나를 봅시다. 다이빙 선수가 자유 낙하를 하고 있어요. 즉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바로 중력 가속도와 동일하죠. 이때는 R자 힘이 바로 나의 경우는 R자 힘이 중력입니다. 따라서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항상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연역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낙하산과 사람에게는 공기정에 작용하고 아래 방향 중에 작용했는데 뭐 같아 뭐 0이 되면 둘이 온다 했고요. 힘의 방향이 같다. 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뭐 R자임이 0이 된다. 이거 여러분들 읽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창의 융합 활동하기 문제인데요. 자, 근데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요. 지금 너무 화면이 자 이렇게 갑시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실험입니다. 피사의 사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지는 경험으로 우리는 이제 그것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공기의 저항력이 없다면 동시에 바닥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납득이 됩니까? 자, 이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그 과제로 냈거든요. 여러분들 과제를 풀다 보면은 뭐 이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제를 꼭 풀어오기 바랍니다. 오늘 25쪽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작용 반동의 법칙 26쪽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